자,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 절차를 요약하고 체포 구속 적부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신청 청구해가지고 신문에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발부 과정까지 그 요약이 되는데 체포했을 때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이제 법원에 청구합니다. 해가지고 그 영장 신청서 청구서하고 수사 기록하고 같이 법원에다 접수하는 거예요. 48시간 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되는데 검찰에는 36시간까지 갖다 줘야 되겠죠. 경찰은 검찰에다가 36시간 내에 갖다 줘야 된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6시간이라는 것은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대검 얘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란에서 체포라고 검색하시면은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체포하고 구속하는 서류 작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체포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체포가 되는 거죠. 미체포했을 경우에는 그냥 영장 신청 청구서하고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접수하면 되겠죠. 그렇게 접수하면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다음날 신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구속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살필 심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됐는지, 증거 수집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저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혐의가 맞는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체포된 사람은 체포의 효력에 의해서 경찰이 바로 법원에 구속 피의자 신문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면 되겠죠. 지체 없이 다음날까지 신문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다음날까지 신문하는데 법원에서 언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체포되어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면 될 거고, 미체포는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구인해가지고 법원에 판사 앞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 신청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 판사가 별도로 법원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미체포된 사람을 법원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를 하죠. 그럼 구인장을 발부하면은 경찰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법원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법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한다.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을 하죠. 요거는 시간을 바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신문 통지를 하죠. 일시 장소 즉시하고 인치한 즉시하고, 요거 인치하는 거죠. 구인한 거 인치한 거니까 인치한 즉시하고 해가지고 신문 일시 장소 검사 피의자 변호인한테 통지를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피의자가 출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 전 신문을 하는 거예요. 검사 변호인이 의견 진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범 같은 경우에는 분리신문해야, 이게 같이 놓고 신문하면은 기밀이다 누설이 돼가지고 수사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분리신문하고 비밀보호 조치를 해야, 비밀보호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때는 법원 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 구속 신문 하는데 변호인이 없으면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같은 걸 다 고지해 줬는데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요. 그래가지고 국선 변호인 지정된 사람이 나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국선 변호인들이 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명부가
순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자기 국선 변호인 차례다 그러면은 그날 법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죠. 그 자기가 지목될지 모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부 주인도 중위위 여기 해당되면 발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기각되면은 국선 변호인, 사선 변호인은 말고 국선 변호인의 효력은 기각되면 이제 변호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효력이 소멸되는 거고 그 변호인이 변호를 했는데도 발부가 됐다고 그러면은 그 변호인은 1심까지, 1심 선고일까지 1심까지 그 변호인의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게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영장을 집행합니다. 집행해서 구금하는데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는데 왜 열흘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체포한 날부터 열흘, 구인한 날부터 열흘 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열흘 동안 데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구인한 날부터 체포한 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접수한 날짜 해가지고 이 기록을 접수한 날짜, 발부하든지 기각한 날짜 하루 이틀 걸리겠죠. 하루 이틀 걸리겠죠. 여기 다음날까지 신문한다니까 하루 그날 하든지 그 다음날까지 하든지 이렇게 가능한 한 빠른 일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하루 이틀 걸릴 텐데 그럼 기록 접수일부터 반환날까지 발부 기각되면 반환하겠죠. 그날까지는 구속기간이 열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열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신문일까지 포함해가지고 11일 내지는 12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거 날짜 이렇게 계산하다가 깜빡해서 지나가 버리면 영장 유효기간 지나가 버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 체포한 날부터 열흘, 구인한 날부터 열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저 구속영장 그 신청 청구 신문 발부 과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속은 이렇게 절차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형사성법 214조의 2 체포하고 구속을 했는데 적당한지 부당한지 따져볼 수 있는 권리죠.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직형법, 배직형법 이렇게 되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가동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 사람들이 청구권자예요. 기각하는 사유가 있죠. 기각하는 사유, 청구권자가 아닌 자라든지 그 한 번 체포적부심사 했는데 한 번 또 다시 청구한다든지 공범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수사방해 목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기각하겠죠. 그 다음에 법원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하는데 아니면 이제 석방명령을 하는데 기각하면은 거기서 이의신청 못한다 이렇게. 석방한 다음에 명령을 해가지고 석방한 다음에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체포하거나 다시 구속하지는 못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고요. 구속된 피의자 이 사람은 이제 구속된 검찰에서 구속되어 있다가 그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그 사이에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피고인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을 포함된다는 거 해가지고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 명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석방 명령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 죄증을 인멸할 염려,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기각하는데 항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석방 결정 시에 주거 제한, 지정 일시 장소의 출석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과한다. 준용할 때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보석 집행의 절차 이런 것들은 체포적부 심사에서도 준용한다. 도망하거나 도망 죄증, 인멸 염려, 출석 요구 불응, 주거 제한 등 조건 위반 제외하고는 다시 체포하거나 재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접수해가지고 검찰에 반환하는 기간은 체포 시간하고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 48시간 동안 조사해가지고 영장 신청하든지 뭐 이렇게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신청 청구하려면 법원에 48시간 내에 접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체포적부심사 청구하는 바람에 조사를 못했어요. 그럼 48시간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시간은 48시간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48시간에서 빼주고 구속기간은 날짜에서 빼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증금은 몰수한다. 다시 구속하면 이제 보증금 몰수한다. 완전히 뺏어버린다. 여기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명령 가능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보증금 다시 구속되면은 저기 체포 적부심 해가지고 석방해 줬는데 그 일이 있어가지고 뭐 도망 죄증 증거인멸의 염려라든지 그 여기 도망 죄 증거인멸의 염려 이때는 다시 체포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차 구속 시에는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긴급체포소, 현행범체포소,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누가 그러느냐? 청구권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야 뭘 적부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